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FTP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SSH를 이용을 해서 FTP 흉내를 낸 거였어요. 진짜 FTP는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한테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요. 친구 B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개발자입니다. 두 친구가 개발자고요. 여러분들은 리눅스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둘 다 이 친구들이 개발자여서 둘 다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었대. 근데 이제 둘 다 리눅스라는 걸 몰라. 서버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리눅스 엔지니어여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어떤 서버도 있고요. 리눅스라는 걸 설치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 위해서 뭘 깔았다? 엔진엑스라는 거를 깔았어요. 자, 엔진엑스를 깔면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8011이라는 걸 만들어서 웹에 사이트 1에 자, 퍼블릭이라는 폴더와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웹의 사이트 2에 퍼블릭 8012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소스 코드를 이제 파이질라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거나 또는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여가지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어쨌든 파이질라라는 걸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이질라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나 파이질라 접속할래 하고선 여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빠른 연결 누른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적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같으면은 자, 아이고.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계정 이름은 뭐고, 뭐 비밀번호는 뭐야, 호스트는 뭐고, 포트는 뭐야, 이런 거를 알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트는 어떤 거고,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접속 정보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파일질러로 들어가서 어떤 파일을 업로드 같은 걸 하겠죠. 뭐 작업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더 들어와. 자, 친구 C가 들어와. 근데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줬어. 그렇죠? 자, 이렇게 더 만들어줬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끼리요. 요 파이질라에 들어와서 각각의 이제 웹의 사이트 1에 또는 2에 또 3에 본인한테 이제 주어진 폴더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디렉토리만 그 외에 자 사이트 1은 여기를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사이트 2는 여기를 들어와야 돼. 얘는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 있는 거를 실수로 지울 수가 있고 본인 폴더에다가 뭔가 작업을 어떤 파일이랑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준 게 SSH 계정을 준 거예요. 자, 명령어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일질라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자 코리아 1, 2, 3일 해서 들어오면은 자 어때? 자 여기 지금 홈 디렉토리죠? 홈 디렉토리에서 빠져나가요. 루트로 빠져나가면은 여기 이제 쭉 내리다 보면은 저기 웹이라는 곳 있죠? 자 웹이라는 곳 들어오면은 여기 사이트 0, 1, 2가 있죠? 그죠? 0은 내 거고 친구들 건 1, 2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이트 3까지 만들었다고 해봐. 여기 사이트 3이 추가가 됐어 만약에. 그러면은 각각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각각의 작업하면 되는데 이 계정으로는 보세요. 웹이라는 폴더 말고요. 다른 곳도 이동이 가능해요. 맞나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얘는 여기랑 연결을 해서 요걸 받은 A라는 친구는 여기에서밖에 활동을 못하고요. 얘는 여기에서밖에 못해. 마찬가지로 C는 마지막에는 여기서밖에 활동을 못하게끔, 즉 특정 폴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명령어도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보통 FTP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자, FTP 안에서 이제 자,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든 사용자는요, 이 리눅스 사용자 만드는 거 있죠, 우리 add user에서 하는 거, 그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FTP에서 이제 사용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사용자에게 굉장히 축소된 어떤 권한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업체가 카페24 같은 곳,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호스팅, 웹 호스팅 업체라고 합니다. 호스팅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무튼 여기 웹 호스팅 같은 데 이런 데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저 1은 비밀번호 아이디는 유저 1이고 비밀번호는 유저 1이다. 너는 웹의 사이트 1에 퍼블릭 뭐 여기만 이용을 해. 뭐 유저 2는 너 여기만 이용하고 유저 3은 여기만 이용하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얘는 어디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정해줘야 돼.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고 걔는 특정 폴더 여기에서 말고는 다른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려면요 어디다 적어 놔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3명이야.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뭐 굉장히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10명만 돼도 버겁단 말이야. 많게는 뭐 100명, 1000명, 그 이상 2000명, 3000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적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다. 누구한테? DB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자, 퓨어 FTP라는 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딱히 이제 설치를 최신 버전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 퓨어 FTP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MySQL한테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사용자 관리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거를 해볼 건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8일차에 보면은 퓨어 FTPD 삭제라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무브를 한번 해주는 거죠. 자, 코리아 클릭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이제 삭제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어 FTPD 설치 그리고 기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sudo dnf 인스톨하고 퓨어 FTPD 하고 요 y는 뭐예요? 예스홀로 중에서 난 무조건 y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돼 했는데 설치가 안 돼 그러면은 아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dnf 인스톨 EPL 릴리즈랑 업데이트 우리 요거 전에 하긴 했죠 그죠? 네, 혹시나 안 되면 요거 한번 더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좀 건드려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서요. 수업 페이지도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페이지 나와 있어요. ESC하고 이제 MySQL 이제 config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엔터하고 찾으면 되는데 자, 요 부분은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얘, 요 단어를. 요걸 찾으면 앞에 주석을 제거하라고 해요. 자,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샵을 써놓게 되면 읽지를 않아요. 파일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커서가 어디 있다? n을 통해서 이제 요 초록색이 이제 우리 커서죠. 여기까지 잡아놔. 그리고 주석을 풀면은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게 하얀색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내용 보면은 요 골뱅이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점 컨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바꾸래? 경로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걸로 바꾸래요. 그러면 요거를 경로를 바꿔야 되는 요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운 다음에 거기다 그대로 Shift 인서트로 붙여넣는 거야. 이거를 미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하다가 실수가 난다. 그러면은 똑같이 한 것 같지만은 에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ESC 하고요. 저장하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 빔 해서 우리 좀 전에 바꿨던 경로 있죠?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 쭉 내리다 보면은 MySQL 소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시면 바에 지금은 런에 MySQL D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변경해야 될 거 보면은 바에 lib라는 폴더에 그 다음 MySQ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MySQL 소켓 띄우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복사해서 요거는 쭉 지워주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자, MySQL 소켓 파일 확인은요. MySQL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 sudo update db라고 하는 명령어를 친 후에 sudo locate MySQL 그 다음에 파이프 표시하고 fgrep 소켓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경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C를 하지 않고 이제 아래 나오죠. 쭉 내리다 보면은 유저 나와요. 이 유저는 루트가 아니고 이제 자, pure ftpd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야겠죠. 그러니까 MySQL에서 접속할 아이디예요. pure ftpd에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코리아 123101. 실제로는 코리아 1231 하면 안 되겠죠. 나만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pure ftpd 그냥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기는 클리어 텍스트라고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ESC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제 마리아DB에다가 PureFTPD 계정을 생성해야 된다. 자, 권한 부여 같은 경우는 MySQL을 접속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정 접속할 때 루트로 항상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비밀번호 뭐였어요? 다 코리아 131이죠? 자, 들어와주시면 이렇게 마리아DB 모니터 하고 서버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랜트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하나 넣어주는 거야. 권한 주는 거예요. 권한. 계정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마리아DB에서 Pure FTPD가 사용할 장부와 장부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뭐 SQLYOG 가서 해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SQLYOG에서 아래 쿼리를 실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만들어놨던 게 내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요거였나? 뭐였지? 이거였나? 아닌데? 로컬호스트? 이거 같은데? 아닌가?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하도 많아가지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다 하면은 잠깐만요. 10.0.2인가? 요거였나? 요거였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면은 자, 너무 다 코리아이스트라 자, 이거를 들어와서 하실 때 자, 요 안에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쭉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요거를 다 한 번에 실행하면 안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실행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삭제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이름을 가진 pure ftp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삭제. 그리고 나서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의 pure ftp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도 생기고요. 여기다가 show database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pure FTP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none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거는 이 화면과 자, 여기 여러분들 보는 이 화면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이걸로 사용하겠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바뀌었죠. 선택된 거 없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일단 자, 여기서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자, FTP 이제 우리가 FTP에서 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users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을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뭐 고유 인덱스, 유저 인덱스는 뭘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접속할 때의 아이디는 뭘로 줄 거고 패스워드는 뭘로 줄 건데 여기에 GID랑 UID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FTP가 사용할 당시에 우리 림스에서 이제 그룹 ID, set ID, 뭐 그룹 ID라고 하는데 그 ID를 적어줘야 돼요. 그 숫자를. 그래서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설명은 안 할게요. 우리 뭐 DB 배우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래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천천히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볼게요. 자, 빔 해서 이거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빔까지 쓰면 안 되겠죠. 무조건 수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코리아 계정이면은 수도를 써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코리아 1, 2, 3을 하면은 제일 아래에 보면 어때요? 1001이죠. 그렇죠. 코리아 계정 1001을 적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1002나 1000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게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요 두 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GID랑 UID.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숫자로 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다가 자, 이게 뭐 한 거냐면요.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일 위에 우리 막 뭐야 그 표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 학번, 이름, 뭐 전화번호, 뭐 특기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한 개. 그리고 아래에다가 인서트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만들어 놓은 제일 위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표처럼 나오고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성공을 했대요. 그럼 쭉 내려보면 요거 읽고 우리가 요걸 해놓고 우리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잘 넣었는지 확인하려면은 요 쿼리를 한 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수업 페이지를 보면은 퓨어 FTPD라는 거를 활성화하고 실행을 해야 된대. 자, 그럼 활성화하는 거는 사실 인업이죠. 인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까지 한번 해줄게요. 자, 리스타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로컬 테스트. 지금 이제 한 거는 이제 서버 같은 거 설치한 거고 이제 FTP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내부에서 우리가 좀 전에 설치한 퓨어 FTPD 서버에 접속이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는 반드시 퓨어 FTPD를 활성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줘야 된다. 왜? 부팅 시에 자동으로 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업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재시작해서 변경된 설정으로 MySQL 연동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퓨어 FTPD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sudo dnf install 하고 FTP 나오죠? 그거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TP 17.0.0.1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네임 나오죠? 여기다가는 뭘 적는 거냐면은
우리 아까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유저 3명 있죠. 여기 비밀번호 있죠. 사이트 1, 2, 3부터 얘네들이 내부에서 접속이 되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사이트 1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코리아 1, 2, 3, 1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자 230 OK 나오죠. 그죠? 230 OK가 나와야만 성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2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사이트 2 들어옵니다. 코리아 1, 2, 3, 1 해보면은 들어와집니다. 여기 230 OK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실패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사이트 3 들어와서 코리아 1, 2, 3이 하면은 안 돼요. 자 뭐래요? 홈 디렉토리 not. 그러니까 일단은 계정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웹에 사이트 3, 1, 2까지밖에 없잖아. 사이트 3이라는 거 없잖아. 그러면은 그 폴더를 만들어줘야 돼. 어디다가? 여기다 만들어줘야겠죠. 자 왜냐면은 여기에서 LS를 해보면은 웹이라는 폴더에서 자, 사이트 1, 2밖에 없어. 사이트 3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웹이라는 폴더 이성도 cp 그 다음에 폴더 복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파일 복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폴더 복사해서 사이트 2, 사이트 3까지 하면은 사이트 3에 대한 폴더까지 복사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사이트 3 하고 코리아 1, 2, 3, 1 하면은 이제 잘 들어와진다. 만약에 지금 제가 딴 거 한 거 없거든요. 우리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대로를 한 겁니다. 그대로를 이제 한 건데 만약에 하시다가 잘 안 되면은 그 처음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뭘 작업한 거냐면은 퓨어 FTPD와 그 다음에 마리아DB를 활용해서 가상 사용자를 이제 FTP 서버에다가 구축하는 실습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잘라내기 해서 우리 수업 페이지 제일 상단에다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요 내용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을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된다. 마지막 내용까지 하시다가 중간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PureFTP와 MariaDB를 활용한 가상 사용자 FTP 서버에 구축하는 이런 실습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뭐 찍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그냥 안쪽의 내용은 뭘로 할까? 우리 수업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이거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라고 그냥 하고 이렇게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하나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접속이 잘 안 되면은 잘못된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못했으면은 일단은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설명 먼저 들으세요. 못하신 분들은 이제 수업 페이지 보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안 되는 거는 계속 얘기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외부에서도 이제 접속을 해봐야 돼요. 자 FTP라는 거는요 원격지 파일 제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파일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권한 같은 거를 조금씩 축소해서 계정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FTP가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FTP 서버 클라이언트는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나 FTP 이런 게 있고요. 서버는 퓨어 FTPD랑 프로프트 PD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포트는요 21번 포트예요. 그리고 기타 패시브
등등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SSH라는 거는 뭐예요? 리눅스에서 원격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SSH가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FTP도 좋은 게 장점이 좀 있다. 클라이언트에는 푸티, 그 다음에 스톰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는 SSH라는 게 있죠. 서버는 이제 SSH이고 기본 포트는 뭐예요? 22번이죠? HTTP 웹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크롬, 그다음에 리눅스는 wget이라고 있죠. 서버는 nginx, 그다음에 아파치 등 있고요. 기본 포트는 80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443도 있어요. 이건 HTTPS. 자, 셀렉트 하고서는 이제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결과가 나와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실제로 우리 리눅스에는요.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없어요. 이 사용자들은요. 자, FTP가 만들어낸 가상의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계정으로서 뭔가를 하면은 그거는 누가 하는 걸로 취급이 되냐면은 자, 코리아 계정, 코리아 ST라는 계정이 하는 걸로 똑같이 취급이 된다. 여기에 있는 이제 1001과 2001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외부 접속을 좀 해줘야겠죠? 자, 외부 접속을 해줘야 돼요. 자, 외부 접속. 일단은 파이즐라를 하나 열어주세요. 파이즐라 하나 열어두시고, 자, 사이트 관리자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포트 포워딩을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용하는 거 있는 게 뭐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없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정 눌러서 네트워크 포트 포워딩,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이름은 그냥 FTP로 할게요. 그 다음에 0.0.0.0, 그 다음에 211, 그 다음에 여기는 10.0.2.16에 기본 포트는 아까 21번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 이거는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흐름 끊길 수도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질라 열어서 좌측에 파일의 상단에 이제 사이트 관리자 새 사이트를 눌러서요. 사이트 1에 127.0.1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SFTP라는 걸 썼잖아요. 그렇죠.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FTP를 써야겠죠. 자, FTP를 눌러주시고, 호스트는 자 여기다가 원래 이제 127.0.1 써야 되는데 여기다는 192.168.56.1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127.0.1과 같은 의미예요. 퓨어 FTP의 어떤 버그 이런 걸로 인해서 FTP로 접속할 때는 127.0.0.1 대신에 요거를 써줘야 되고요. 포트는 당연히 2121로 줘야 되고요. 사용자는 우리가 사이트 일단 1을 접속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송 설정에서는 이제 능동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연결을 눌렀을 때 코리아 1231 접속하면은 이전 연결 그냥 중단하고 할게요. 하면은 요거 나오죠. 요거 나오면은 그냥 확인 누르세요. 확인. 안전하지 않은 FTP 연결하면 그냥 확인 누르면은 들어와졌어요. 자, 볼게요. 자, 기존 거랑 뭐가 달라요? 일단은 루트에서 퍼블릭, 뒤로 가도 퍼블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얘는 작업이 안 돼.
어, 퍼블릭에 여기 사이트 1 거기서밖에 작업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디냐? 위치가 우리가 사이트 1로 들어왔잖아. 자, 그럼 여기서도 확인해 보면 되겠죠. cd 웹에 ls 해보면 사이트 1이잖아. cd 사이트 1. 자, 여기 cd 퍼블릭 해보면은 어때요? 화면이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과 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일치하죠, 그죠? 어. 사이트는 또 다를걸? 다르잖아. 이제 보시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거야. 얘로만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만든 요 계정 있죠? 요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 그리고 포트 포워딩만 이제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알려주는 거고. 어쨌든 계정은 코리아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로는 작업을 여기서밖에 못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보면 되겠죠. 자, 사이트 2 추가할 거고요. 똑같이 192.168.56.1 그 다음에 212이죠. 그 다음에 사이트 2, 그 다음에 전송 설정 능동형, 그 다음에 연결. 그러면은 코리아 1231, 그 다음에 새 탭에서 연결. 그럼 여기 탭이 하나 더 열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여기는 사이트 삼각게요. 그 다음에 192.168.56.1 211, 그 다음에 사이트 3, 그 다음에 등등량 똑같이 해주고 코리아 1231 새 탭에서 연결.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사이트가 열렸어. 퍼블릭 다 들어가 볼까? 요 index.html 누르면은 아마 이제 이거 이렇게 뺄 수가 있나? 어딨냐? index.html 어디 빠졌냐? 이 어디 빠졌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사이트 2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사용자한테는 이렇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뭐 한 건지? 그러니까 말했던 그대로를 한 거야. 각각의 사용자한테 야 너는 이제 코리아 계정 들어가지 말고 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랑 그걸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 그럼 너는 이제 실수해도 여기서만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도 돼. 왜? 망하면 혼자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원격 제어랑 어떤 파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SSH 계정, 코리아 ST 계정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자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이제 각각의 사용자한테 돈을 받겠죠. 아무튼 아까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가 달에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리눅스 계정을 주는 게 아니라 FTP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제한된 공간만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공간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웹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 그걸 한 겁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해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한 거를 조금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작업도 이제 올려놓을 건데, 자 버추얼 박스와 이제 파이즐라를 사용해서 호스트 머신 DB에서 만든 생성한 가상의 사용자 FTP 서버에 접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겠죠. 이거 너무 긴가? 아무튼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한 게 이 내용이고, 이제 거기서 외부 접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 올려놨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